이재명 경기지사 뉴스 공장. 첫 번째 뉴스. 일본 사회과학 분야 연구단이 청년 기본소득 정책 연구 및 추진 경험을 청취하기 위해 경기도를 방문했다. 타다시오 카노우치 호세이 대학교 교수를 단장으로 기본소득 연구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일본 연구단은 15일 경기도청을 방문해 청년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한 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계원도 정책수석을 비롯한 기본소득 정책 관계자와 일본 기본소득연구단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일본 기본소득연구단은 청년 기본소득 정책의 추진 배경 및 현황, 수혜자들의 변화와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청년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도 관계자들과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 및 확산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도는 지난 8월 인도 하이데바라드 날 사법학대학교에서 열린 제19차 기본소득지구 네트워크 대회에서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정책 실행으로 옮겨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라는 주제의 기조발제를 진행, 전 세계의 석학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전 세계 기본소득 전문가 및 정치인들이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내면서 관련 자료 요청도 쇄도하고 있다. 이에 도는 영문으로 번역한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자료를 동영상으로 제작, 기본소득지구 네트워크에 전달하고 각국 참가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기본소득 정책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앞으로도 도는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의 글로벌 인지도 확산을 위해 세계석학, 연구단체 등과의 국제정책 교류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내년 2월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 국내 외 석학들과 기본소득에 관한 글로벌 정책 어젠다를 논의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14일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조직위원회를 공식 출범한 바 있다. 조직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정성호 국회의원과 강남은 한신대 교수와 부위원장인 노민호 경기도 기본소득위원 대변인을 맡게 된 용해인 기본소득정치연대 대표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조직위원회는 사람을 사람답게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기본소득의 세계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계원도 정책수석은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국내외 관심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기본소득 정책을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기본소득 정책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백운 계곡 관련 뉴스입니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 2부 지사가 15일 오전 경기도의 하천 계곡 불법 행위 근절 정책과 관련 현재 시설물 정비 공정률이 70%를 보이고 있는 포천 백운 계곡 현장을 찾아 신속한 정비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내년에는 도내 계곡 어디를 가나 깨끗하다는 말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민선 7기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시군과 함께 도내 하천 계곡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25개 시군 내 175개 하천 계곡에서 총 1378개소의 불법 행위자를 적발 422개 시설에 대한 철거 및 원상 복구를 완료한 상태다. 특히 이화순 부지사가 방문한 포천 백운 계곡은 포천시와 상인조합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상인들의 잦은 철거 합의를 이끌어냈다. 포천시는 지난 8월부터 원상복구 계고장을 발부한 이후 총 5차례에 걸친 지역 주민,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불법 시설물 정비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 방안을 모색해왔다. 무엇보다 재정비를 통해 청정하고 안전한 하천, 계곡을 만들 경우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득했다. 이 같은 노력 이후 9월 말부터 잦은 철거를 시작, 정비 대상 67개 업소 중 70%가량인 47개소는 철거를 완료했고 나머지 20개소는 현재 철거를 진행 중이다. 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잦은 철거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화순 부지사는 백운 계곡이 본 모습을 되찾고 있는 것은 포천시와 상인들이 민관 상생의 의지로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 만든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소통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자진 철거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성비위 공무원 관련 뉴스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수차례 촬영하고 회식 도중 부하 직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른 경기도 소속 소방 공무원 2명이 각각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됐다. 성희롱은 성별 간 힘의 차이를 이용한 폭력적 지배행위이자 위계를 이용한 갑질이 일환인 만큼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라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경기도와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스마트폰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A씨를 파면하고 회식 도중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B씨를 해임 조치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A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나이트클럽, 주점 등에서 만난 여성을 대상으로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거나 노상을 지나는 여성의 특정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찍은 혐의로 파면 조치를 받게 됐다. 도는 A씨가 과거 반복적으로 비위를 저질러온 점을 고려, 그릇된 성의식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최고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촬영 여부를 인지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됐으며 징계위원회 회부에 앞서 지난 9월 11일 직위해제 조치된 바 있다. 이와 함께 B씨는 지난 2월 부서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의 옆자리로 이동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해임 조치됐다. B씨의 비위 행위는 회식 다음 날인 지난달 3일 피해자가 성희롱 고충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됐다. B씨는 과거 음주운전과 폭력 등으로 총 5차례의 징계를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와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앞으로도 성 관련 비위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통해 그릇된 성의식과 잘못된 문화를 바로 잡아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성폭력은 물론 성추행 등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를 경우 공직에서 완전 배제되도록 엄중 징계할 방침이라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면은 직무나 직업을 그만두게 만드는 일종의 강제 퇴직으로 파면된 공무원은 향후 5년간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의 반액이 삭감된다. 해임은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임용행위의 일종을 말한다. 다음은 경기도 황해청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싱가포르, 중국의 선전, 칭다오, 옌타이, 웨이하이 등 3개국 6개 지역을 잇따라 방문해 투자 유치 홍보를 벌였다고 15일 밝혔다. 황해청 투자 유치 대표단은 방문 첫날인 11일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에서 대규모 부동산 개발을 하고 있는 컨트리가든을 방문,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덕지구에 대해 홍보했다. 이어 13일에는 중국 선전 비서 현장에서 정기적 개발 현황을 청취하고 황해청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를 제안했으며 14일에는 칭다오 S그룹 본사를 방문해 한국 투자 계획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 15일에는 옌타이 H사와 웨이하이 W사를 방문해 전자상거래와 콜드체인 물류 등 투자 상담을 추진했다. 이 밖에 황해청은 싱가포르 한인회, 옌타이 경제개발구, 옌타이 한국기업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을 방문해 투자 수요기업 정보 제공 요청과 상호 협력을 협의하고 투자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황해청 대표단 차광회 사업총괄본부장은 이번 동남아 중국 투자 유치 활동 중 상당히 유의미한 투자 상담이 이뤄졌으며 곧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경기도 유일의 국제항인 평택항에 인접한 평택포승지구 산업단지 및 물류부지 홍보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경기도 자페어 이벤트 관련 뉴스입니다. 한국도자재단이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서울 양재인 센터에서 2019 경기도 자페어를 개최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2019 경기도 자페어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도자재단과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가 주관하는 도자문화 전문 행사이다. 공간을 담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도자 판매뿐만 아니라 생활 공간과 어우러지는 도자를 보여주는 전시와
도자를 활용한 액세서리 및 인테리어 소품, 제작 클래스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이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탤런트 박하선, 플로리스트 문정원, 김세용 대한민국 명장 등 유명인과 함께 즐기는 도자 프로그램. 이번 페어에서는 도자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리기 위해 유명인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먼저 쌍둥이 서은, 서준, 엄마로 알려진 플로리스트 문정원은 꽃과 도자를 활용한 테이블 장식 클래스를 통해 연말 시즌과 어울리는 파티 테이블 장식을 선보일 예정이다. 탤런트 박하선은 자신이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생활 도자를 전시하고 사전 신청자에 한해 팬사인회를 진행하는 등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세용 대한민국 명장은 한국 도자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와 작품 제작 시연 등을 통해 관람객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도자, 정원 만들기부터 스마트폰 사진 촬영 꿀팁까지 재미있고 알찬 체험 클래스,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스마트폰만으로도 훌륭한 인테리어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는 수업과 나무 소재의 캘리그라피를 새겨 컵 받침 또는 술잔 받침을 만드는 코스터 만들기 프로그램 등이 준비됐다. 도자 수반에 다육식물을 심어 미니 정원을 만들어보는 수업과 도자기의 고장 이천, 광주, 여주 특산물을 활용해 겨울 간식을 만들어보는 푸드 프로그램 등도 진행된다. 이 밖에도 색슬랩과 캐스팅 기법을 활용해 자신만의 도자, 펜던트 만들기와 머그컵에 좋아하는 문구를 새기는 머그, 캘리그라피 수업 등이 마련된다.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경기도자 페어 공식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300여 명이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 확인은 경기도자 페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도자재단 최연 대표이사는 경기도자 페어는 생활도자, 트렌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도자문화 전문 행사라며 페어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을 통해 도자와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음은 수능 스트레스, 청소년 상담 전화 1388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수능 시험으로 인해 긴장감과 압박감에 시달리며 힘들었을 수험생들을 위해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청소년 전화 1388에서는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수능 준비로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상황에 압도당할 때 대응할 전략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수능 시험이 치러진 후 걸려오는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시험 결과에 대한 불안과 심한 부담감으로 우울감에 빠지고 이에 따라 원치 않게 술, 담배 등의 환경이나 탈선 행동을 하는 경우, 심할 경우 자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내용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심리상담은 각 지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전화상담은 유선 전화는 국번 없이 1388, 휴대전화는 031-1388로 하면 되며 인터넷 상담은 www.cyber1388.kr 접속 후 채팅 및 게시판 상담을 하면 된다. 문자 상담은 샷 1388로 상담 내용을 문자로 전송하고 카카오톡 상담 플러스 친구에서 샷 1388 친구 맺기 후 상담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해마다 수능이 끝나고 나면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에 비해 한순간에 끝나버린 시험의 해탈함도 느끼고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 때문에 좌절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다며 그럴 때 가정이나 주변, 또래 친구들에게 말하기 힘들다면 청소년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